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상당한 내적 치유를 이뤄낸 공감 능력자들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중심축 역할을 했던 친구들 모임에서 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직장을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들이 모든 구성원의 감정적 중심이었던 가족이라는 시스템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처럼 온갖 종류의 모임에 얼굴을 비추지도 않습니다. 모든 굳은 일에 발벗고 나서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라졌습니다. 어떤 극적인 선언이나 갈등을 동반한 요란한 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부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 혹시 삶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심리학의 거장 칼융은 이러한 사라짐이 결코 붕괴나 고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깊은 내적 치유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과거에 자신이 속해 있던 집단 시스템,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 구조들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립 불가능성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 대가가 너무나도 커서 수년간의 노력으로 어렵게 되찾은 건강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의식적인 물러남을 필수적인 선택으로 만들게 됩니다. 융은 사람들이 진지한 자기 성장 과정을 거친 후에 어떤 변화를 겪는지 수년간에 걸쳐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더 깊이 치유되고 성장할수록 그들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삶에 점점 더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상하거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평범한 사회적 상황들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역기능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평과 험담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친구 그룹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족 구성원의 감정을 누군가 한 명이 도맡아 관리해 주기를 필요로 하는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무시하고 희생하기를 당연하게 기대하는 직장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충분히 치유되어 더 이상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원의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저는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7가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가 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함의 신호인지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면서 그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융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도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당신은 단지 그 상황들이 당신에게 요구했던 과거의 당신이라는 버전에서 벗어나 성장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자신을 맞추는 것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이유들을 살펴보기 전에 융이 말한 공감 능력자로서 치유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힘겨워하는 공감 능력자들이 매우 흐릿하고 불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돌보느라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아니요를 외치면서도 입으로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진맥진하고 탈진한 상태였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버전의 공감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은 평생을 이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은 자신만의 경계선을 세우는 힘든 작업을 완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감지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지 않고도 진심으로 마음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죄책감의 늪에 빠지지 않고도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았고 텅 빈 연료 탱크에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운 후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융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감 능력자들이 이렇게 더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들이 과거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맡아왔던 역할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바로 그 역할들이 종종 사람들이 그들을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애초에 그들을 눈에 띄게 만들었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모든 사람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는 전화번호의 주인이었을 때, 당신이 언제나 사람들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해결사였을 때, 당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공인된 상담사 역할을 했을 때, 사람들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당신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가치였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달려와 도와줄 사람이었기에 유용한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몇 시간이고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스트레스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그들이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마치 덤프트럭에 치인 듯한 피로감을 느껴야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되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적인 혼돈을 떠안는 것이 결국 당신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통화하기가 좀 힘들어. 나도 너무 지쳐서, 혹은 정말 힘든 상황이겠구나. 하지만 내가 그 문제를 도와주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의 무한정한 수용력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당신이 나쁜 쪽으로 변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달라졌다고, 차가워졌다고, 더 이상 자신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단지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일을 멈췄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감정적으로 과잉 기능 오버펑셔닝 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이 속한 사회적 집단 내에서 종종 투명 인간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잉 기능 자체가 그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많은 사람들은 굳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과 관계를 맺어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과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멈추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거나 혹은 당신 스스로가 그 역할 아래에는 아무런 진정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드라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 그룹에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에나 존재합니다. 모두가 입으로는 불평하면서도 은밀하게는 필요로 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혼돈 말입니다. 항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매, 매주 연인과 싸우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 편인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친구,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는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직장 동료. 상처받은 공감 능력자들은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로 기꺼이 뛰어듭니다. 중재하려고 애쓰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은 이제 그 패턴을 봅니다. 그들은 그 드라마가 시스템의 버그가 아니라 오히려 핵심적인 기능 피처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그룹들이 서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혼돈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접착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혼돈 속으로 뛰어들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는 자신의 행동이 결국 그 전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연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춥니다. 그들은 금주의 위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움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망가진 것을 고쳐주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그 혼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사라졌고 어색한 상황을 무마해주던 사람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당신 덕분에 금방 해결되었을 드라마가 이제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저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 좌절하거나 혹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지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결국 그 무리의 외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에 참여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혼돈 속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은 역기능을 동력으로 삼는 친구 그룹을 위해 그토록 힘들게 얻은 평화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들이 평범한 대화가 소모적으로 느껴질 만큼 내면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수준의 의식 단계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완전히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그저 삶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처럼 충분한 내면 작업을 거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패턴과 연결고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처럼 더 깊은 이해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소위 스몰 토크라고 불리는 가벼운 잡담이 거의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당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싶어 할 때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이 깨부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족의 대물림된 패턴이나 마침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는 당신에게 너무나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당신은 더 이상 억지로 그 대화에 참여하는 자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변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것들, 즉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지, 무엇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벼운 만남의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룹 안에서 점점 조용해지고 대화에 덜 참여하게 되며 결국에는 아예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연결될 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앉아 있는 것이 차라리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상해졌거나 너무 진지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호작용의 버전에서 성장에 벗어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혼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일종의 연기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파티에 참석해서 피곤해 죽을 지경이라도 나는 지금 즐거워요 라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당신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대화에도 흥미있는 척합니다. 전혀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예의상 웃어줍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척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자들이 치유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가식적인 행동에 대해 마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됩니다. 그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과 연기 아래 숨겨져 있던 진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너무나도 힘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과거처럼 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잘못된 일처럼 마치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행동을 멈춥니다. 만약 그들이 파티에서 즐겁지 않다면 그 감정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곳에 더 있고 싶지 않다면 일찍 자리를 뜨거나 아예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을 때 힘든 상황이라면 그들은 진실을 말하거나 혹은 아예 대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동 반사적으로 전 아주 좋아요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상황에는 정해진 각본이 있는데 당신이 그 각본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당신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혹은 너무 진지해서 편하게 어울릴 수 없는 사람, 혹은 그냥 좀 긴장을 풀고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괜찮지 않은데도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며 긴장을 풀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느끼지도 않는 열정을 억지로 연기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내면에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신은 그것이 더 이상 그 어떤 모임의 입장료만큼의 가치도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요구하는 자리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지만 그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변했고 그것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진실은 그들이 좋아했던 당신의 버전은 당신이 연기했던 버전이었고 그 버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번째 이유.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관계가 일방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치유를 시작하고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 혼자서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는 쪽도 당신이었고 생일을 기억하는 쪽도 당신이었고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는 쪽도 당신이었고 만남을 계획하는 쪽도 당신이었고 그 관계의 끈을 유지해온 쪽도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이 모든 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먼저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이 알아차리기나 할까? 내가 약속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신은 한번 시도해 봅니다. 당신은 약간 뒤로 물러서 봅니다. 항상 먼저 연락을 취하는 대신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어그루시텔렌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그 관계는 오직 당신이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던 것이라고. 그들은 사실 그 관계에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다가왔을 때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편리한 것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융은 치유된 사람들이 더 이상 상호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멈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옹졸해졌거나 일일이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마음을 쓰고 양쪽 모두가 노력을 기울이고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관계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떤 거창한 대화를 통해 그 관계를 끝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단지 혼자서 하던 모든 노력을 멈추자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는 그들을 지탱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삶에 훨씬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을 남깁니다. 한동안은 아무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이 스스로를 고립시켰거나 까다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단지 혼자서 짊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었던 관계에 안주하는 것을 멈췄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라짐은 애초에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던 우정의 연기를 당신이 멈춘 결과일 뿐입니다. 6번째 이유.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특정 공간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치유를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가족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융은 가족 시스템을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 시스템에는 고유의 구조가 있고 모든 구성원은 그 구조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의 역할은 보통 감정의 스펀지, 평화 유지군, 즉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역기능을 흡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치유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시스템은 여전히 그 역할을 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쁜 쪽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의 낡은 패턴으로 다시 빠져들도록 기대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다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고 모든 사람의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그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더 작게 만드는 과거의 모습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여기에 계속 머무른다면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야. 나는 건강한 상태이면서 동시에 이 시스템 안에 속해 있을 수는 없어.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당신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아주 멀리 물러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덜 만나거나 당신의 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짧은 방문만 하거나 만약 그 관계가 너무나 해롭다면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 그룹에도 직장에도 그 전체 구조가 당신의 상처받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당신이 치유되면 당신은 당신이 상처받기를 필요로 하는 공간들과 양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억지로 그곳에 머무르려고 한다면 당신은 결국 다시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도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이유,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들이 혼자 있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융은 혼자 있으면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고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혼자 있고 그 사실을 혐오하며 연결을 갈망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고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혼자 있지만 괜찮은 상태, 어쩌면 심지어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연결에 열려 있지만 오직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덜 외롭게 만들어주는 종류의 연결에만 열려 있습니다.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이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혼자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종종 실제로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습니다. 당신이 연결될 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있는 것, 그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봐주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당신 자신으로 있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당신을 더 작은 존재가 되도록 요구하는 공간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역시 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상황에 나가서 외롭고 가식적인 기분을 느끼느니 차라리 집에서 혼자 자기 자신으로 있으면서 평화로움을 느끼는 쪽을 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느니 차라리 친구가 없는 편을 택합니다. 그들은 금요일 밤 파티에 가서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느니 차라리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면서 보내는 것을 택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현재 가능한 대안들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낫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라짐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억지로 모임에 나가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억지로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피상적인 연결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군중 속에서 오해받는 외로움 대신 당신 자신과 함께하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 사람들은 당신이 반사회적이 되었거나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이 당신의 길을 가로지를 때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융이 이해했던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은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침내 무언가 올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경계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힘든 작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작업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의 사회적 세계는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맡았던 역할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참여했던 드라마는 해롭게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예전에는 괜찮아 보였던 관계들은 일방적이었다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평범하게 느껴졌던 공간들은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뒤로 물러섭니다. 분노나 원망 때문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치게 하는 자리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영양분을 주지 않았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요구하는 상황들을 떠납니다. 당신은 연기 대신 평화를, 가짜 연결 대신 고독을, 그리고 당신이 작아지기를 필요로 했던 시스템들 대신 당신 자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자주 혼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판단하거나 걱정하거나 혹은 당신이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허공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상황들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더 나은 것은 그저 평화와 자기 수용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마침내 당신을 이해해주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 더 깊은 관계를 쌓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에 맞았던 삶 속으로 자신을 억지로 우겨넣는 대신 당신이 현재 누구인지에 실제로 들어맞는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공감 능력자라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두려워서 연결을 회피하기 위해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연결들로부터 성장하여 벗어났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경우라면 약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라면 그것은 사실 매우 건강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통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물러남은 불쾌하고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경계에 기반한 물러남은 비록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둘째, 이제 당신이 다른 것을 원하게 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가졌던 삶은 당신이 이전에 누구였는지에 맞춰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원했던 것을 억지로 원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맞았던 곳에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무언가로부터 성장해 벗어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삶은 단지 그것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계속 붙잡아둘 권리가 없습니다. 셋째, 이 사라짐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혹은 영구적일 수도 있으며 두 가지 모두 괜찮다는 것을 아십시오. 어떤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은 결국 자신과 맞는 사람들을 찾아 실제로 작동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충분히 양립 가능한 연결을 찾지 못해서 대부분 혼자 지내며 그 사실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중간 지점, 즉 몇몇 깊은 우정과 많은 고독의 시간을 갖는 삶을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타당한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특정 수준의 사회적 참여를 빚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고 평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과거에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은 그들에게 편리했던 당신의 버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계선이 없었고 모든 사람을 돌봤으며 그들의 문제를 흡수해 주었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들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들어 주었던 공감 능력자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당신은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새로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진정으로 무엇에 기반해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다섯째, 당신이 지금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사라짐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여전히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당신이 치유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동력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당신이 의식적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자기 희생적이기를 요구했던 환경 속에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치유의 대가는 당신이 과거에 머물렀던 모든 장소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융은 평생에 걸쳐 자신의 사회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할수록 그들이 평범한 삶에서 더 많이 물러서야만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은둔자가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깊은 내면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 연기를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역기능 속에 머물러도 그것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치유하고 의식적이 되고 경계를 세우는 작업을 할 때 당신은
그 세계와 양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나무는 화분이 너무 작아지면 더 큰 곳으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맞았던 과거의 삶보다 더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 조용한 사라짐은 단지 당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의 당신에게 맞는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비록 당신이 그 무언가가 아직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에 대해 이상한 기분을 느껴왔던 공감 능력자라면 이제 그 이상한 기분을 느끼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받음을 요구하는 공간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치유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작게 만들었던 역할들에 더 이상 들어맞을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성장한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을 기반으로 했던 관계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거나 남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 속으로 억지로 자신을 되돌려보내는 대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당신의 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인기 없게 만들지라도 당신의 경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정 대신 평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라고 요구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걸어 나올 만큼 충분히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몇몇 사람들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잘 보이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세월을 보낸 후에 그 거래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치유된 공감 능력자들은 사회가 그들을 잃고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길을 잃어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사라짐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